이렇게 350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우선은 기후위기 관련돼서 강의를 먼저 듣고 OT를 진행할게요. 강의를 해주신 조용준 국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접 보고 만나보고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데 또 이렇게 또 시간과 또 장소에 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350 캠페인이니까 우리 기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 영화의 한 장면들인데 이거 다 혹시 다 이 영화를 다 아시나요? 아는 분도 있고, 네,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에 요거는 이제 투머로우라는, 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네, 기후 위기. 그 당시에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기후 문제를 다룬 이제 영화였는데, 되게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게 현실이 일어날 일이냐,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일들이, 네, 뭐 지금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죠. 네. 뭐 내용을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현실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건 이제 설국 열차 원작인데 설국 열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기후 위기 문제를 다뤘죠. 네,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이런 마스라든지 이런 영화들 전부 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너무 상상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이런 영화의 상상의 한 장면들이 현실로 네, 다가온다는 것들은 조금 섬뜩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이제 기후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구 온난화의 또 가장 핵심은 이제 온실가스의 증가겠죠. 그래서 온실가스는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만을 이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만 있지 않고 뭐 메탄이라든지 여기 보면 수소불화탄소라든지 뭐 다양한 여기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많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네, 한 90% 정도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서 네, 온실가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곧 기후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네,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죠? 보면은 이제 이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지도상에 표시를 한 건데 보면 이제 여기 미국, 뭐 여기 유럽, 뭐 이렇게 여기 아시아, 중국 뭐 이런 데 이제 인구가 많고 그리고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의 소비가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이산화 배출량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온실가스가 그럼 무조건 뭐 나쁜 거냐?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어서 우리가 인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들이 다 밖으로 방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묶어 두고 있죠. 그래서 인제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온실가스로 인해서 인제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인제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우리가 겨울에 추워서 입었는데 네, 또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뚱뚱해지면서 네,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지면서 되게 덥겠죠. 네. 이러한 것이 이제 지구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온실가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옷을 계속 껴입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한 그리고 지금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그리고 온도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인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쪼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제 밀접하게 이제 뭐 관계가 있죠.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보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될 거는 이 현재죠, 현재. 이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급속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온도도 역시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지금 상당히 현대에 들어서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뭐 그 원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제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뭐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이제 늘어난 건데 요거 이 부분을 쪼끔 네 유심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그 온도가 상승하면 도대체 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인제 부분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해수면의 상승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을 많은 이제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밝혀졌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후 문제는 사실 에너지 문제예요. 네. 대부분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이제 주요 원인은 이제 에너지의 증가와 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증가로 우리가 귀결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죠. 네. 뭐 보면 다 이렇게 네. 어 이산화탄소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관계를 나라별로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대부분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죠. 네.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여러 이산화탄소량 배출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원자력은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이 너무 적죠. 그죠? 네. 1% 이건 좀 과거의 자료니까 지금 한 4% 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100% 에서 1%는 사실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뭐 전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자력 방금 얘기했는데 원자력은 사실 여러 인제 뭐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일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원자력이. 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이제 봤지만 좀 위험하죠. 그죠? 네. 이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은 상당히 많은 이제 방사능과 그리고 뭐 열과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같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10만 년 이상 당장 뭐 우리가 100년 후도 바라볼 수 없는데 10만 년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안전한 관리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쪼끔 이제 지양하고 있는 네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현재 지구는 상당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피해는 어쨌든 폭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더운 네 정말 숨쉴 수 없는 그 더위를 우리가 어 이제 계속 기록을 경신하면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더우면 선풍기 켜고 뭐 에어컨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과 이런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사실 이런 이상 기후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을 먼저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 뭐 상당히 고통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목숨도 잃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의 반이 혹시 이 타노스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구가 더워지면 당연히 그죠. 우리 북극, 남극인 빙하가 녹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얼음들이 녹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어 침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투발루라든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뭐 대책,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이 이제 나이아가라인데 여기는 이제 수량이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뭐 여기가 얼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나 혹한이 몰아닥쳐서 얼어버린 거지.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이상 기후가 있었던 거고. 2018 년도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어 뭐 나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중에 가장 더웠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2018 년도. 이때 모든 기록을 다 갱신했습니다. 최저 기온 겨울은 너무 추웠고 여름은 너무 더웠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2019 년도에 호주 산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뭐 한반도로 따지면 거의 85%가 다 이제 불탄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네. 호주가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동식물들이 또 고통을 당한 것들을 여러분들 또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네. 작년은 이제 코로나를 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직격탄으로 다쳤죠. 이런 이제 전염병의 유행 창궐들도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어 밀접한 관계 있어요. 아직 뭐 코로나하고 무슨 전염병하고 뭐 기후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그리고 기존에 있지 않던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최대 피해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삶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뭐 자가용을 끌고 다니니까 얘네들 공장을 돌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학교 다니고 뭐 이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쯤이면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제대로 지금도 이제 마스크 없이 우리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뭐 인제 더 미래 가면 방독면 없이는 이제 못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아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너무 불공평하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아 우리 인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어 어른들 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제 이상 기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 대응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네. 여러분들이 350 캠페인을 이제 활동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코 가벼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말해 주고 싶어요. 네. 이러한 캠페인들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0 캠페인을 통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해 주고요. 한반도 우리나라도 역시 뭐 이렇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 뭐 여기 뭐 부산이라든지 쪽 좀 해수면이 낮은 곳은 바닷물이 잠기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농작물 같은 경우도 그죠? 뭐 옛날에 열대과일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을 키운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열대 과일도 키우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모기들도 상당히 인제 창궐하게 되고 어 그리고 뭐 스키장이나 이런 데 이제 눈이 안 오니까 이제 뭐 스키장 문 닫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뭐 작년에도 집중호우 거의 장마가 52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비가 쏟아 부어졌죠. 뭐 이런 것들 다 역시 기후 변화의 현상인 인 거겠죠. 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350 캠페인 통해서 온도 측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점 선택했죠. 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온도 측정을 하게 될 건데 온도 측정한 결과들은 상당히 이제 소중하게 중요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나중에 정책으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런 정책 중에 이제 열섬 현상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가장 큰 어떤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열섬 현상은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거예요. 네. 도시 안에서 어쨌든 도시 안에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죠. 그죠? 네. 뭐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또 이런 건물에서 냉난방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열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열들이 이제 가둬져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들이 이제 다 장벽을 이루어서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건물들이 다 이제 바람을 막는 거죠.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안은 계속 이제 더워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시만은 그래서 상당히 덥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지도 여러분들이 조사한 여러분들의 선배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조사한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뽑아 본 건데 보니까 이쪽은 이제 빨강색은 좀 더운 거고 이제 노란색은 좀 어 좀 더 온도가 낮은 건데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딱 나오죠. 시청이라든지 이런 도시만은 상당히 온도가 높고 또 외곽 지역 그죠? 산이 좀 있는 이런 외곽 지역은 상당히 좀 온도가 낮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조사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정부에 어 요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런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러한 소중한 활동들의 결과물이 결국은 중요한 데이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온도가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온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전문가들이 인제 현재 추세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온도 증가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예측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100 년도에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겠죠, 너무 뜨거워서. 네. 2100 년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살아간다면 어 정말 암울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은 인간이 멸종돼서 다시 지구가 이렇게 어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야겠죠. 네.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이제 이러한 동물들
물론 이제 멸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찾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동물들을 현재 살아갈 수는 살 수는 없다. 라는 거고 그 원인은 여러분 같이 이제 플라스틱, 우리 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뭐 배달로 해서 음식 아마 많이 먹고 할 텐데 거기 나오는 다 그런 일회용품 쓰레기들은 결국은 다 그죠. 예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물질이 되는 거죠. 인류세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지질학적으로 지금이 이제 충적세래요. 지금이 충적세 시기인데 어 지질학적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10만 년, 100만 년 뭐 이렇게 기간을 이제 따져서 나누고 구분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길을 나눌 때는 뭐 달라지는 뭔가 있어야지 뭐 그게 뭔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충적세에서 인류세로 지금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인류세라고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가 지금 생활한 뭐 나온 지 뭐 100년 좀 넘었나요? 네. 별로 안 됐어요. 네. 그 사이에 지금 플라스틱이 나와서 지금 온 지구를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핵실험하는 건데요. 네.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핵종이거든요. 플루토늄 뭐 이런 것들은 자연에도 방사성 물질이 있지만 네 인공 핵종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 핵종 이 띠가 10만 년 이상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류세와 충적세를 우리가 구분하는 어 중요한 그 증거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좀 웃긴 건데 치킨이죠. 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죠? 네. 치킨 닭뼈. 예. 우리 정말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가 인제 닭이 된 닭인데요. 네. 닭에 나온 그 닭뼈가 우리 인제 먼 미래에 봤을 때 화석처럼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의 이렇게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세라고 지금은 지정해야 된다. 세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알죠? 모세? 예.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면 인제 지금 나오는 건 쓰레기밖에 없을 거다. 예.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화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고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 뭐 일회용품 뭐 그죠? 많이 사용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잘 분리배출하는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작은 활동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면 그게 바로 기후 문제를 대응하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뭐 사용했다면 잘 분리배출해서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가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뭐 이런 TV 안 볼 때 뽑는 거, 전원 끄는 거 그죠? 뭐 냉장고 여러분 더우면 맨날 냉장고 문 열어서 뭐 찾는데 그죠? 쪼끔 줄이고 에어컨도 좀 온도 좀 높여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많은 절약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네. 기업에서도 요즘은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100% 우린 재생에너지로 풍력으로 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이건 또 탄소 포인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인 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겨울에는 좀 어 잘 안 입죠. 내복 잘 안 입죠. 예. 내복만 입어도 상당히 이제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으면 냉방비를 줄일 수가 있죠. 에어컨은
너무 더운데 또 진짜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라는 건 아니고 네.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네. 틀되 쪼끔 온도 높이고 그죠? 그리고 선풍기와 같이 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력도 우리가 좀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건 너무 좀 잘할 테니까 네. 빼고요. 뭐 이런 것들도 네. 여러분들은 인제 뭐 다 대부분 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잘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뭐 흡수하면 그죠? 배출했으면 또 그만큼 흡수하면 어쨌든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론적으로 뭐 맞아요. 네. 뭐 탄소 뭐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좀 있으면 식목일이죠. 네. 나무를 심는 거죠. 네.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건데 이제 다들 도심 속에 살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죠. 뭐 이렇게 공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식물을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에도 키우고 이렇게 버려진 공간이라든지 버려진 물건을 활용해서 요렇게 식물도 심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네. 이건 쪼끔 우습게 좀 만든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버려진 변기로도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옥상 텃밭이라든지 베란다에 이런 식물들을 키우면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또 이산화탄소도 또 쪼금이라도 좀 흡수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본 거예요. 어 여기 나온 이 친구 다 알죠? 네. 여러분 친구 또는 뭐 누나 또는 뭐 언니일 건데 그레타 툰베리. 네. 이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제 이슈화되고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이 비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젊은 아니 젊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한 우리 이 그레타 툰베리 청소년이 전 지구를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의식과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후 위기 어 전사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350 캠페인이 큰 의미를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후 변화 행동 캠프를 해서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줄일까도 연구하고 있죠. 네 350 캠페인 본격적으로 350 캠페인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350 캠페인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네. 350 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50. 350 350 명이 모여서 하는 건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 ppm으로 낮추자라는 거예요. 이 350 ppm인 상징적인 이제 숫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400 ppm을 넘었어요. 네. 이산화탄소 아까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온도와의 관계, 그로 인한 기후 변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에요.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에서도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그죠? 그리고 필리핀, 시드니, 런던, 코펜하겐 뭐 우리나라 예.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350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중에 인제 여러분들은 좀 더 특화돼서 네 단순히 이렇게 캠페인만 하는 건 아니고 온도 측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 문제를 쪼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미션들을 줄 거예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실적인 삶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자라는 게 이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일단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랄게요. 네. 어 작년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같이 인제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10 팀이 참여해 가지고요.
어느 팀은 잡지를 만들고, 어느 팀은 포스터를 만들고, 어느 팀은 영상을 만들고, 어느 팀은 또 생물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뭐 둥지도 만들어 주고, 어 서식처도 만들어 주고, 뭐 그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무공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미션을 또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서 어 이런 삶의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동식물을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고, 또 같이 우리 어른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기후 문제는 이제 어 뭐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어 열심히 사모금 캠페인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2021 년도에 활동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는 좀 마치고요. 네. 뭐 지금 아니더라도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모금 캠페인 진행하면서 인제 어쨌든 어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뭐 이러한 저런 미션을 줄 텐데, 그런 미션 말고 또 "다른 것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세요. 그런 제안한 것들이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해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모금 캠페인 10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한희 활동가라고 하고요. 올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캠페인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 요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작년에 활동했던 영상 같이 보고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 작년에도 350 캠페인과 함께 항상 같이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같이 재밌게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조용준 사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350 캠페인은 지금 400ppm이 훨씬 넘은 좀 비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까지 낮추자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올해가 대전 350 캠페인 시작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여러분들이 10번째 350 캠페인 참여자 이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온 측정 모니터링 관련된 데이터는 대전시와 함께 공유를 해서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고요. 각종 정책이나 아니면 뭐 행정 관련해서 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50 캠페인 측정 지점인데요. 2021년도 올해는 330 지점이 아니라 295 지점이고요. 특히 이게 서구랑 유성구에 참여도가 좀 집중되어 있어서 중구, 동구, 대덕구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350 캠페인 기온 측정 모니터링을 하면 도시 열섬 현상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도시 내에 있는 건물들, 아스팔트, 도로, 자동차, 뭐 공장 밀집 지역이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온도가 2도에서 5도까지 더 높은 그런 현상을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말 그대로 온도가 높아서 그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열섬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공기의 흐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뭐 오염물질, 미세먼지 같은 안 좋은 것들이 갇히게 되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안 좋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자동차, 도로, 건물 쪽은 빨갛게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은 낮보다 밤에 또 여름보다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 더 덥고 겨울에 추울 때 훨씬 더 춥고 그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후 8시, 왼쪽에 오전 8시 이렇게 측정한 거 보면 오후 8시에 이런 더위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열대야 현상인 거죠. 또 여기 보시면 표 아래쪽에 보시면 기상청의 평균 온도와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온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기상청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관측 기구가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활동 반경이나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350 캠페인이 이렇게 대전 여러 지점에서 다양하게 투수층, 불투수층 나눠서 온도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전에 350 캠페인 참여자분들이 같이 만든 열 지도예요.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훨씬 더 이 빨간색 보이는 반경이 훨씬 더 넓고 짙어질 거라는 거를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보시면 도심 안에는 시청을 가운데로 해서 중심부는 훨씬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보시면 평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곧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매년 이렇게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막는 데에는 분명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350 캠페인 저희 지구와 환경, 미래와 현재를 살아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방법들을 같이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동네 열지도 데이터 측정 부분부터 설명을 맡아주실 유선 활동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열지도 데이터 측정 설명을 해줄 김유성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인데요. 2021년도 활동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달까지 진행돼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8시에 한 번. 열섬 현상은 비교를 위해서 낮과 밤 2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엔 2021년 4월 4일에 오전 9시에 저희 온도 측정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폼으로 다 고정지점 신청하셨잖아요. 여기서 투수층과 불투수층을 나누는데 투수층은 흙, 잔디처럼 물이 흡수되는 곳이고 불투수층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물이 흡수되지 않는 곳을 말해요. 온도 측정 방법으로는 온도계를 유리를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는 바닥과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사용해야 하고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온도 측정 10분 전에 자신의 지점으로 가서 기다린 다음 10분 딱 9시 정각에 측정 온도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눈곱을 읽을 때는 빨간 액체의 높이와 눈높이를 꼭 맞춰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꼭 일반 온도계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일반 온도계가 없으면 가까운 문구점이나 아니면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오셔서 보증금 1,000원에 온도계를 대여해 가시면 돼요. 저희 온도를 측정해서 이제 온도값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치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폼에 측정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봉사 시간을 측정한 날짜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생년월일, 본인의 생년월일을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연락 가능한 연락처, 그리고 자기가 투수층인지 불투수층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그리고 사진 첨부를 해주시는데요. 사진 첨부가 안 되시는 저희 사무실 전화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측정 기온값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17도 예를 들어서 17도인데 17만 입력하시는데 17도라고 입력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17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온도 측정 시 특이사항이나 뭐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꼭 작성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꼭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제가 온도 측정하기 전에 2, 3일 정도 전에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이 폼을 따라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50 밴드가 10기가 방이 만들어졌다면 10기 방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네이버 폼 링크를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 업로드 기간은 저희가 측정한 다음 그 날짜부터 일주일간 측정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측정값 입력하는 게 마감이 되는데 그 기간 끝난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추가 기간으로 3일을 드리니까 그 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봉사활동을 온도값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기간 내에 미입력 시는 봉사 시간이 입력 불가하니까 이 점 참고 바래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은 3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에너지 효율업 봉사단이에요. 장소는 저희가 매달 홈페이지에 밴드로 공지할 예정이고요. 활동으로는 저희 에어컨 필터나 선풍기, 주방, 후드 같은 청소, 에너지 절약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간은 4월에서 9월까지 매달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350 사랑방이라 해서 새롭게 신설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탄생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라서 저희 친구들을 만나서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업사이클링 체험을 하는 만들기 공작소 같은 거를 운영 예정이며 이거는 네이버 밴드로 공지할 예정이에요.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열지도 데이터 분석인데요. 저희 매달 둘째 주 이후부터 넷째 주 그래서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 장소는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온도 측정 값을 온도값을 구별로 자료 정리 및 입력, 지도 그리기, 온도값 분석 등을 할 예정이에요. 이상으로 동아리 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조한희 활동가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여러분 또 전데요. 이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공지사항 전달 드릴 건데 올해는 저희 월간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력과 미션 공지사항을 좀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매달 이렇게 목표랑 한 달 실천한 소감을 쓸 수 있게 좀 되어 있고 기온 측정하는 날이랑 미션 뭐 인증하는 기간이라던가 2중, 3중으로 알려드려서 좀 놓치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월별 미션도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해서 이런 알찬 워크북을 올해 12월쯤에 열심히 활동하신 걸 기록한 다음에 공유해 주시면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OT 온라인으로 좀 참여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만큼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미션들 네이버 폼에 나중에 공지해 드릴 건데 거기다 입력하시면 봉사 시간 입력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350 캠페인이란? 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멋있게 좀 표현해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350 캠페인의 의미, 뭐 350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마음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시, 삼행시, 뭐 그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오전 10시에도 OT를 했었는데 벌써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라던가 삼행시를 이제 창작을 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이버 폼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시 사진처럼 직접 손으로 그려서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진으로 그걸 찍은 다음에 그 인증 사진을 올려주셔야 되세요. 네이버 폼에 이렇게 타자로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이렇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350 캠페인을 하시게 됐잖아요. 거기에 저희 이렇게 350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나의 다짐, 지구와의 약속 이런 주제도 괜찮고 올해 환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예시 사진처럼, 예시 그림처럼 표현해서 피켓을 들어주시면 되시고, 이건 아마 미리 공지가 나가서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오늘 OT가 끝나고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아까 미션이랑 같이 인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저희가 켜주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본인 얼굴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한 걸 인증하기 위해서 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같이 오늘 3가지 미션 인증 사진 올려주시면 오늘 OT에 참석하신 걸로 해서 봉사시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좀 문의가 많은 자원봉사 시간 입력해드리는 날짜 관련인데요. 온도 측정을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온도를 오전, 오후 측정하시면 1시간 입력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월별 미션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관련한 봉사 시간은 해당 활동했던 월 말이나 다음 달 2월 초에 그 사이에 입력해드리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꼭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도 1365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이디가 2개이신 분들은 꼭 하나로 통합해 주셔야 돼요. 또 자, 여기 오늘 민지랑 지연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지랑 지연이 친구도 2020년도 9기 350 캠페인에서 정말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온도 측정해주고 미션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선물과 상장 드리면서 인터뷰도 하고 왔어요.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350 캠페인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상장과 선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별 월간 워크북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추가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50 캠페인 활동하시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회원이 되신 만큼 저희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 멸종위기 생물 관련된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 관련된 활동이라던가 저희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엔 좀 힘들었긴 하지만 올해 좀 더 알차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먼저 혜택 드리고 있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각국의 환경 관련 이슈들도 잘 아실 수 있게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청소년 친구들 말고 부모님께 꼭 드려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실 수 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저희 350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 대덕구, 동구 참여자분들이 좀 참여도가 저조해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함께 소개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데이터가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지금 측정 지점 인원이 차지 않은 곳들은 상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OT는 다 마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